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어깨선이 보였죠. 57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중년 남자가 겪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아픈 기억에 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57세의 김태우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묵직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감정 표현은 서툴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그의 아내 박선영은 52살의 간호사로 따뜻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이미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보다는 오랜 동반자의 모습이 더 가깝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선영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 지방병원으로 6주간 파견 나가게 됐어. 태우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젓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코로나 여파로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병원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의 직업 특성상 이런 일은 종종 있었고 그는 항상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편이었죠.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선영의 휴대폰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남편의 절친인 민수 씨의 아내였죠. 언니,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공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선영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언제부터? 오늘 오후부터 시작됐는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천장이 완전히 젖어 있고 벽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최소 일주일은 공사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49살의 지은은 단정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남편 강민수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외교부 소속으로 현재 장기 해외 파견 중이어서 지은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호텔이라도 잡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선영이 번뜩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있어. 오빠도 혼자 지루해 죽겠다고 했는데 잘 됐네. 그래도 괜찮을까? 언니도 없는데. 가족 같은데 뭘. 민수 오빠도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거야. 선영은 태훈을 바라봤고 태훈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태훈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남편 민수에게 전화의 상황 설명을 하고 며칠을 선영 언니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태훈에게 전화해서 친구야, 신세 좀 질게. 고마워. 라는 말을 남겼죠.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태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며 형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호텔을 알아볼까요? 에이, 무슨 소리야. 너도 알잖아. 집처럼 있어.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내일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지은은 조용히 도와주며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태우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지은아, 내일 나 떠나면 오빠랑 둘이서 잘 지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형부 밥 잘 차려드릴게요. 태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나 완전 대접받겠네. 그날 밤 선영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태훈과 지은은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가족처럼 익숙한 분위기였죠. 아직은 감정의 파동 없이 그저 편안한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이 떠난 다음 날 아침 태훈이 거실로 나오니 이미 지은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지은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형부. 어차피 저도 혼자 먹기엔 심심했거든요. 태우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에 국물을 떠먹자 선영이 한 반찬과는 전혀 다른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은은하고 깊은 국물 맛, 그리고 정성스럽게 무친 가지 반찬의 고소한 맛이었죠.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민수 오빠는 뭐든 잘 먹어서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드릴 기회가 생기니까 좋네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함께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문득 지은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앞에 두고 보니 새로운 면이 보이는 것 같았죠. 동거 3일째가 되자 둘 사이에는 묘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태우는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가고 지은은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상을 나누곤 했죠. 오늘 현장은 어떠셨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좋긴 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나이를 무시 못하나 봐. 형부 그래도 아직 젊으시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의 관심 어린 말에 태우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영과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줄어든 지 오래였는데 지은과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거든요. 해가 지고 태우는 지은과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맥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지은아, 민수는 언제 들어와? 다음 달 말쯤이요. 이번 파견이 좀 길어졌어요. 혼자 있기 외롭지 않아?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민수 오빠도 일이 바쁘니까. 그때 태우는 묘하게 단정하고 조용한 지은의 모습이 낯설게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가족처럼 여겨왔던 지은이었지만 이렇게 둘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다른 감정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태우는 거실 소파에서 늦게까지 뉴스를 보다가 지은의 방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 지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춤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상하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은의 어깨선과 목덜미가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고요하게 드러나 있었죠. 태우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생각은 깊어지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없는 집에서 오랜 친구의 아내와 단둘이 지내는 상황.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엉켜만 갔죠. 다음 날 저녁 지은이 평소와 다르게 소주 한 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한 잔? 형부 오늘은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형부가 맨날 저녁 사주시기만 하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가 있었습니다. 태우는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죠. 오, 너무 좋은데? 고마워. 저녁 준비를 하는 지은의 모습을 바라보며 태우는 문득 이런 일상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영과는 달리 지은은 요리할 때도 여유롭고 차분한 모습이었거든요.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자, 다 됐어요. 형부 좋아하시는 삼겹살이에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둘은 마주 앉아 고기를 먹으며 소주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대화의 깊이도 달라졌죠. 형부는 결혼 생활 어떠세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죠. 글쎄, 이제는 그냥 동반자 같아. 선영이랑 나 둘 다 나이도 있고 예전 같은 감정은 없어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지은의 대답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죠. 민수랑? 네. 정은 있는데 감정은 없어요. 오빠는 항상 일만 바쁘고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도 없으니까 더 그런가 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구나. 나도 선영이랑 요즘은 대화다운 대화도 잘 안 해. 그냥 생활만 같이 하는 느낌이야.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주잔만 오가며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술이 더 들어가자 지은의 볼이 살짝 붉어졌고 태운의 눈빛도 평소보다 깊어졌습니다. 형부. 응?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지은의 솔직한 말에 태운의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던 중 태훈이 먼저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살짝 들었죠. 그리고 조용히 첫 번째 입맞춤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엔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곧 더 깊어졌습니다. 순간 태훈은 잠시 멈칫하며 지은의 눈을 바라봤지만 지은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태훈의 손을 잡더니 일어났죠. 형부, 들어오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한 듯 단호했습니다. 태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지은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지은의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터져나오듯 격정적으로 변해갔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깊이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지은의 모습을 보며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나 싶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지은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선영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엄습했죠. 잠시 후 지은도 일어나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지만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부엌을 가득 채웠죠. 어젯밤 뭘 한 거야? 태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지은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반찬을 나르고 있었죠. 오늘은 나 현장 좀 일찍 나가야 해. 네.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평소 자연스럽던 아침 시간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죠.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태훈도 지은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서둘러 아침을 마치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어젯밤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고 지은의 표정,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수한테, 선영이한테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되살아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지은과 함께한 시간이 꿈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은 이미 저녁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고생하셨어요. 응, 고마워. 식사하는 동안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죠. 지은은 자꾸 시계를 보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 태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태훈은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신경 쓰지 못했죠. 머릿속은 온통 지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태훈 앞에 섰죠. 형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생각 좀 하다가. 지은은 말없이 태훈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다시 묵직한 침묵이 흘렀죠.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형부, 어제는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우리 딱 오늘까지만. 지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훈이 지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지은아. 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히, 더 깊게, 더 격렬하게. 어젯밤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에 대한 갈망만이 남아있었죠. 태우는 지은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영과 함께 쓰던 침대에서 지은과 밤을 보낸다는 것이 더 큰 죄책감을 주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태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부, 이것도 잊을게요. 근데 오늘만은 그냥 이 기분에 집중해요, 우리.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본능에 억눌린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는 두 사람.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다시 한번 서로의 욕심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쯤
태훈의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선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태훈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에는 지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서 대체 인력이 구해져서 하루 일찍 복귀하게 됐어. 오늘 오후 서너 시쯤 도착할 거야. 태훈은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조심해서 와. 지은이는 잘 있지? 둘이서 별 탈 없이 지냈어? 응, 물론이지. 지은이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다행이다.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은 태우는 잠시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방 안에서 옷을 입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아, 선영이 오늘 올라온다고 하네. 순간 지은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저 오늘 나가는 게 낫겠죠? 아니야. 집 공사 아직 안 끝났잖아. 그리고 민수도 여전히 해외에 있잖아. 그냥 며칠 더 있다가 가. 태훈의 말에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눈빛이었죠.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돌아온 것이었죠.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언니, 얼굴 좋아졌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지은아, 내가 여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태훈 오빠도 얼마나 지루했을까? 선영은 태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태훈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지은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어. 선영은 태훈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지은에게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의 신뢰였죠. 하지만 태훈과 지은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선영은 지방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바빴어. 환자도 많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도 보람은 있었지. 고생하셨어요, 언니. 저희는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지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태훈은 속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기쁨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던 모양이었죠. 태훈은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은의 방 쪽을 보니 불빛이 꺼져 있고 문도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지은도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은 침실로 들어가 선영 옆에 누웠습니다. 선영은 익숙한 듯 등을 돌리고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죠. 그런 선영에게 태훈이 말을 걸었어요. 여보, 자. 응. 피곤해. 당신도 빨리 자. 태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와 건너편 방에 있는 지은 사이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죠.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는 밤. 선영이 돌아온 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지만 감정이 달라져 버렸다는 걸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죠. 선영이 돌아오자 지은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평소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주방일과 가사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넌 손님인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지은이 자연스럽게 나서곤 했는데 이제는 선영이 먼저 나서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태우는 그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영이 돌아오기 전에는 태훈과 지은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는데 이제는 지은이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빠, 요즘 현장 일은 어때? 응, 바쁘긴 한데 괜찮아. 지은아, 너도 많이 먹어. 네, 감사해요. 대화는 주로 선영과 태훈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지은은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시선도 자주 피하곤 했죠. 태훈도 지은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선영이 잠든 후 태훈은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놓기만 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런 시간에 지은이 거실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지은의 방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도 일찍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지은이도 잠을 못 자고 있을까? 태우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과 멀어져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반찬을 나르고 태우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지만 지은은 시선을 피했죠.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선영의 질문에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집 공사 생각하느라 좀 신경 쓰이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언제쯤 끝날 것 같아? 곧 될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그래도 급할 건 없으니까 천천히 해. 다음 날 오후 선영은 병원 선배들과 저녁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 9시쯤에 들어올게. 지은이랑 저녁 같이 먹어.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은과 다시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은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둘만 남은 정적이 흘렀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묘하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태훈과 지은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국을 뜨고 말없이 반찬을 집어먹었죠. 오랜만에 둘이 단둘이 있는데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형부.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심한 듯한 무게감이 있었죠. 우리 참 어리석었죠. 태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이상하지. 그땐 그렇게 깊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도 못하겠어. 그게 진짜 감정이었다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색한 거 보니까 우린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지은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간 혼자 생각하며 내린 결론인 것 같았죠. 태훈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혼자였던 거야. 선영 언니가 없을 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현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난하거나 후회보다는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형부, 저희가 한 일이 잘못된 거죠? 응. 민수한테도 선영이한테도 미안한 일이야. 태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죠.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은 지은이 짧게 단단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기억은 기억으로만 남겨요. 언니한테 미안하고 민수 오빠한테도. 그래야 제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우는 눈을 들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의와 후회, 그리고 묵묵한 존중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래, 지은아. 나도 너한테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요.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하지만 후회는 하지 말자.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태훈의 말에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끝나야만 평생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는 걸 말이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울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저 방에 들어갈게요. 언니 오시면 꼭 따뜻한 물 데워드려요.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고마워. 지은이 방으로 들어간 후 태우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다 식은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의 맛이었죠. 두 사람은 성숙한 어른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안 된다는 걸 서로 마음속 깊이 새겨넣으며 말이죠. 며칠 후 지은은 공사 마무리를 핑계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캐리어를 보며 태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죠.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 태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맞추며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인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 시선 속에 모두 담겨 있었죠. 지은아, 벌써 가는 거야? 좀 더 있다가 가도 되는데. 선영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은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지. 오빠 혼자 두고 갔는데 내가 있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선영은 지은을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죠. 선영의 순수한 마음이 더욱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은이 떠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태훈과 선영, 둘만의 공간이 되었죠. 하지만 태훈에게는 무언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있던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몇 주 뒤 선영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선영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연락 왔어. 민수 씨가 강릉 외곽으로 발령받아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하네. 아, 그래? 태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공허함이 들었죠. 응, 이번 달에 이사한다고 해. 민수 씨도 해외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부서로 배정받았나 봐. 몇 주 후 선영이 다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은이 이사 잘 갔다고 문자 왔어. 너무 멀리 가서 앞으로 보기도 힘들겠네. 그래. 태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선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고 따뜻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태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태우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날 밤 일들. 그건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내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피할 수 없던 본능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태우는 그 시간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후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단지 나만 기억할 것이다. 그 몇 날 밤 조용히 흐르던 체온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평생 잊지 못할 봄밤처럼. 그 후로도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영과의 일상도 일도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죠. 하지만 태훈의 마음 한편에는 지은과의 기억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한 페이지로 말이죠. 지은도 강릉에서 민수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태우는 생각했죠. 서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순 없었지만 그 짧았던 시간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었고 선영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태훈에게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특별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